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는 폐장과 개장을 동시에 함께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피 2440선을 뛰어넘었고요.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회복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욱 반가웠던 건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반갑게 양시장에서 들어와줬다는 점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증시 이렇게 지수가 좀 견인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타랠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연말에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 5일간의 하락을 뒤로 하고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쯤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제 과열 우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1월 둘째 주 시작이 됐는데 많은 이벤트들이 선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6년 만에 젠스당 CEO가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 실업률 고용지표와 함께 FOMC 의사록 공개도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반등의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시장 전략 또 어떻게 챙겨가 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그날의 개장 전 이슈 그리고 시장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마감한 미 증시 이슈들 살펴보면서 개장 전에 주목해 볼 만한 관심주들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또 AI가 포착한 테마들도 정리해보면서 개장 후에는 실시간 포착주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문가가 선별한 시그널 포착 종목도 준비해 오십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의 경우에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개장 이후 그리고 오늘의 시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한 시장 상황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신년도 벌써 두 번째 주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에는 개별 테마는 움직였지만 국내 대형주들은 글로벌적인 상황에 상당히 우울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의 BOA가 엔비디아의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7% 상승한 2,441포인트로 장 초반부터 꾸준히 큰 낙폭 없이 상승장을 유지해줬습니다. 코스닥도 2.7% 상승한 705포인트로 거래 마쳤는데요. 드디어 오랜만에 반가운 700선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양대 시장 모두 메이저 주체는 사들이고 개인은 내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코스피에서 2,800억, 3,200억 담아낸 반면 개인은 6,900억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00억, 또 700억 담아낸 반면 개인은 2,200억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상위 종목들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빨간불이었습니다. 다가오는 CES 2025 기조 연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IT 업종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삼성전자 1%대 상승 마감, 또 SK하이닉스도 6%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차 전지 섹터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면서 무려 2% 넘는 상승 보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도 각각 0.6%, 0.7%대 상승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도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6%대 상승장, 또 HLB도 3%대 상승장으로 바이오 섹터 흐름 좋았습니다. 시총 5위 리가켄바이오가 아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봐야겠죠. 지난주 상한가에 도달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 초반 약간 조정되나 싶었는데 곧 상승 전환하면서 10%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주도한 기술주들의 상승장 속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 나스닥 1.7%, 또 S&P 500 1.2%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M7 종목 중에서는 애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 4%대, 또 테슬라는 8%대 매우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장을 시장이 계속 이끌어 나갈지가 관건이겠죠. 이번 주에는 참고할 만한 다양한 경제 지표와 연설들이 미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연준의 리사쿡 이사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고요. 엔비디아 젠슨 왕의 CES 2025 기조 연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에는 11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또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도 발표됩니다. 8일에는 12월 FOMC 이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최근 FOMC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낮추면서 상당히 뉴욕 3대 지수에도 악재가 되었고 국내 증시에도 좋지 못한 흐름 이어졌었습니다. 따라서 이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꼭 체크해 봐야겠고요. 환율은 지난주 1,460원대로 다소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현재는 1,470원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1% 추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AI가 포착한 이슈 보겠습니다. 양자컴과 HBM이 가장 강한 토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이 양자컴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양자 컴퓨팅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 여파가 전달이 됐는데요. 아이윈 플러스 아톤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들이 상한가에서 마감했고요. 또 전날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컴 관련주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등이 강세장이었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HBM입니다.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에 대항해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에 HBM 같은 AI 메모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관련주 원팩,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등도 강세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고요. 장전 전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전에 다가오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 개장 상황과 오늘 시장까지 모두 함께하실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다양한 자료들 모두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사실 지난주가 첫 거래일 뭐 폐장일도 같이 있었던 네. 한 주였는데 중간에 하루 쉬고 오니까 뭔가 이번 주가 제대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알차게 보내시라고 제가 미증시 이슈, 그다음에 장전에 살펴봐야 될 이슈, 그리고 마지막 개장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시간 안에 함께 하시면서 관련주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들 살펴주시면서 미 증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개장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정보는 박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모두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미 증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판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미 증시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앞선 5거래일간의 그 부진을 한 번에 좀 털어내는 모습이었죠. 네, 일단은 지난 그 뉴욕 증시가 산타 랠리를 이어가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또 회복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미증시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조정이 또 깊었던 탓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에도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국내 증시에 이어지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이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또 국내 증시가 저가 매수에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같이 함께 커플링되는 현상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테슬라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8% 다시 상승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전거래일의 그 급락을 다시 또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하루 좀 소폭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걱정할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국내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를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라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우주항공, 네.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런 이제 인도량 부진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이나 성장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있겠죠. 바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그다음에 AI까지 이제 전 테마를 아우르는 그런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 추이 그리고 성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같이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 상황만 살펴보더라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커플링돼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출발하는 개장 상황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개장 전 이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도 살펴주시면서 8%대 급등이 나오면서 그 전날에 그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타났던 그 급락을 전부 다 만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인식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까지 다양한 테마와 영역에 걸쳐서 살펴주시는 만큼 또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개장 전 이슈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장 전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첫 번째 이슈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지금 단연 시장에서 가장 또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로봇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했었어요. 로봇 관련 그쵸.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뭐 그런 이유는 이제 그 전에는 기대감과 성장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 부분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자예요.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어요. 사실상 로봇 섹터 안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이 바닥에서부터 좀 저가 매수세 그리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들이 나와주면서 또 이번 올 한 해 그리고 올 초 1월 달에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로서의 자리를 매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 뭐 추가적인 내용들, 주말간의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로봇도 로봇이지만 이 원격 수술 로봇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위성에 연결된 로봇이 원격 수술에 성공을 해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안에서도 여러분 그 협동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이렇게 원격 수술을 하는 원격용 의료 수술 로봇 이렇게 또 테마가 그 안에서도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 안에서 또 섹터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과 관련된 로봇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용 그리고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몇 가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미래컴퍼니, 큐렉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고영, 그다음에 PNS 미케닉스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미래컴퍼니는 어떤 기업이냐면 이 동사의 레보아이라는 그런 수술 로봇이 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수술 로봇을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레보아이도 국내 최초의 수술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로봇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이렇게 2023년도 초반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쌍봉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쭉 이제 흘러내리는 양상들이 보여졌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제 이전에 주가를 들어 올렸던 만큼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고 원래 주가로 회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우하향 추세, 역배열 차트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이평선을 수렴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은 큐렉소라는 종목이고요. 이 큐렉소라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행 재활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제작을 하고 이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로봇 관련 종목들 이렇게 쌍봉의 흐름들을 만들어 놓고 쭉 흘러내리다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나와주고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초입 구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많이 먼저 올랐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로봇 관련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도 이런 차트 모양에서 이 바닥에서 차트 돌려 세우는 흐름들 만든 다음에 이제 급등 그리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시기에 바닥에서 이제 순서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도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이 고영이라는 이 종목은 뇌질환 수술을 돕는 의료용 로봇을 보유하면서 이 로봇 관련주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우하향하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좀 거래량 실린 반등이 나와주고 이평선들이 이제 모이는 초입 구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용 의료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주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이평선 돌파 이후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 이런 관심 종목들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장중에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퍼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제 중간중간에 시황이나 좌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로봇을 체크해주고 계신 만큼 이 부분들 오늘 놓치지 않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원격 수술 로봇에 대한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협동 로봇에 이어서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의료용 수술 로봇까지 로봇에 대한 섹터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종목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체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 살펴주셨는데 미래컴퍼니도 그렇고요. 코렉소도 또 고영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술 로봇을 개발한 회사 미래컴퍼니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 그리고 뇌질환 수술을 돕는 의료용 로봇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전부 같은 비슷한 특징들은 우하향 추세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상향 추세로 변곡을 하는데 거래량까지 실려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앞으로 이렇게 재료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이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이 초입 구간에서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셔야 이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까지 모두 가져가 보실 수 있겠죠. 오늘부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개장 전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이후의 흐름들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 관련 수혜 섹터 한 테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2기의 탄소 포집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지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좀 조정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 탄소 포집이라는 재료가 사실 뭐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시행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내용들은 올 상반기 또 계속해서 언급이 될 만한 테마로서 쭉 이제 우리가 눌림목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돈이 들어가는 섹터가 바로 이 트럼프 관련 섹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돼서 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섹터에서만 돈이 들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트럼프 관련된 탄소 포집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에어레인이라는 종목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1월 달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국내 유일하게 기체 분리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제 신규 사자주입니다. 신규 상장 첫날에 이제 가격이 고가가 되었는데 이번 이제 1월 달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그리고 이 상장 첫날의 고점을 좀 뚫으려고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 상한가를 닫고 고점을 만들어 놨고 다시 그 이후에 눌림목 조정 나오고 나서 하나, 둘,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거래량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향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에코바이오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쭉 이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관련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또 주도할 수 있는 테마로서 급부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실린 상승, 그 다음에 이 정배열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으로 만드는 그런 추세의 초입 구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을 보자면 역시나 JC 케미컬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역배열 차트에서 바닥에서 들어오는 수급들,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실린 상승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막 이제 상당선의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는 구간.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 덜 오른 종목들, 아직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돌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고 그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런 시장이 지금 최근의 시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상승을 이미 다 한 후에 쫓아가기보다는 바닥에서 반등하는 힘 그리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놨을 때 이런 급등을 찾아서 우리가 또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최근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내용들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나 이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신규 상장주 안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 전 이슈는 CCUS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슈도 살펴주셨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화석연료 생산을 촉진해서 전기료를 대폭 줄이겠다라는 비전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역설적으로 친환경 기술인 이 탄소 포집 기술이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대가 되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 섹터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 섹터들은 미 대선 이후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오랫동안 강조해 주셨던 만큼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살펴주셨는데 에어레인도 그렇고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JC케미칼처럼 살펴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현재 어느 정도 고점을 올라가려는 초입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고점을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러면서도 여기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재료와 안정적인 재료들까지 챙겨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와주셨기 때문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올해 정말 많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내가 아직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오시면 탄소 포집에 대한 다양한 종목들까지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트럼프로 수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섹터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3분여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을 기반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또 이제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에서도 또 이제 강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와 조금 이제 동화되는 흐름들로 장 초반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답지 않게 또 이제 강세장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정치적인 이제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가 임박했다라는 그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와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역시나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은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미 한번 노출된 재료고 그 재료의 강도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변동성은 조금 정점을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가 2,440선 위에서 또 이제 마감을 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돌파가 되고 나면 2,500선까지 또 쭉 올라가 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역시나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악재들을 이미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 코스피의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종목별로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매도에 적극적이지 못하셨던 분들이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되는 시점이니까 함께 이제 좋은 종목들 살펴보고 또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느 정도 그동안 악재를 소화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리고 이제는 이 점이 저점이다라고 인식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오늘까지 또 강한 상승세에 출발할 것으로도 예상도 되는 만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의 시점을 고민해 보시는 걸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또 대표님께서 다양하게 준비해 두고 계시니까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전략과 관심주들 함께 살피실 분들은
종목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개장 상황 실시간으로 살펴주시면서 준비해 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함께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방송 이후 팍스통신망에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개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2025년 1월 6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기분 좋게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강한 상승불 켜면서 현재 2,45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44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16포인트 정도 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709선을 지나가면서 아까 출발 상황에서는 710선을 넘게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이상에서 양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수급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소폭 빠져나가고는 있지만요. 개인이 오늘은 물량을 양시장에서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도 반도체 투톱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18만 7천 원 선까지 현재 올라서 있는 모습 3%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KB금융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4%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지만요. 31만 4천 원 선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단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HLB, 리가켄바이오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단 이제 좀 굵직굵직한 섹터 안에서의 좀 반등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들에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외에도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그 하위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또 이제 드론인 것 같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주말간 또 나와줬고 금요일 오후장에도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서 시장을 가장 또 뜨겁게 만드는 주도하는 테마가 뭐 에이럭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과 같은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갭상승해서 출발을 하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섹터들은 사실 이제 뭐 그 하루 이틀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굉장히 좋은 그리고 지속성이 많은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릴 그리고 가져온 이제 히든 종목, 개장 시그널 포착 종목도 드론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후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마녀공장과 관련된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으나 지금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지금 이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내수나 외수 시장에서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또 이런 기대감에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들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첫 스타트를 또 이제 마녀공장이 시작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도 올해 상반기 한번 이제 영업이나 실적 부분에서 또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장 초반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이게 음봉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면서 요 기세를 조금 이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굵직굵직한 sek터 안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또 이제 오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개장 전에 시황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강하게 두 섹터 모두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런 중소형주들 위주로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또 드론 관련주들 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에이럭스와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은 오늘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오늘 어떤 시점에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앞으로 좀 살펴보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드론 관련해서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이 드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이 좋은 이 드론에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QR코드 방송 시간 동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약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드론 관련한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이제 드론과 관련된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재료를 조금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어요. 중국의 드론 기술을 규제를 하겠다.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드론이 우리가 그냥 뭐 즐기는 용도가 아니라 사실 이제 뭐 방위 산업의 한 구축을 담당하는 그런 무기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드론이 또 이런 해킹이나 안보 부분에서의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드론을 이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중국산 드론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중국산 드론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중국 드론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대안책으로 국내 드론 기업들이 반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드론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일을 엄청나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드론, 중국산 드론이 이제 국내산으로 대체되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오늘 포착 종목 한 종목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기업은 업황 기대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안에서 그다음에 드론 관제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21선 바닥 탈출 후 지금 현재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720선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3년 동안의 이제 그 평균 주가 흐름인데 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부진했다라는 거죠. 3년 동안 부진을 했다가 이제 막 바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이전에 이제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도까지 고점을 한 3번 정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에는 저점을 또 깼어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작은 박스권 저점을 다 깨버리고 주가가 많이 또 이탈이 됐죠. 6,800원 하던 주가가 2,8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주가 조정이 강하게 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드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의 다시 탄력성이 좀 높아진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만들어놨던 저점 이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들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고 조정 구간에 돌입을 해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자, 이 지금 신고가 만들어놓은 요 6,500원 자리가 이전에 3년 전에 또 만들어놨던 이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요 고점 부근의 매물들이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이제 일단의 상승에 대한 단순 조정파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25년도 상반기에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자면 계속 이제 역배열 차트에서 작년 10월 달 들어서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죠. 이 아마 상한가 간 캔들인데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조정도 또 나와주지만 반등도 또 강하게 나온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 초반에 이제 드론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대장주들이 또 이제 튀어주는 바람에 아마 이 종목도 갭상승을 출발을 했을 거예요. 갭상승 출발해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을 것 같은데 혹여나 조금 늘려준다면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해준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드론 관련해서 또 가장 또 크게 올라가 줄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다음에 대략적인 가격 전략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더 많은 힌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로봇 관련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의 드론 점유율이 7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관련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의 드론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규제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밝혀오면서 이와 관련한 수혜를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드론 관련주들 강한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신 종목의 경우에는 드론 관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3년 동안에 그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했지만 이 부진한 흐름을 딛고 추세를 변곡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 드론 관련된 테마가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예상대로 대표님께서 이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갭상승을 하면서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시점에서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해 보시면서 이 종목 포착하실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드론 관련한 종목으로 살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관련해서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봤던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AI가 포착한 싱크풀 보시면 오늘 로봇 관련 테마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 양자컴 관련해서 또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자컴 관련된 관련주들 강합니다. 그리고 방금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봤던 드론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불 켜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2차 전지단 오늘도 강하게 반도체와 함께 출발하면서 대표님께서 개장 전에 살펴주셨던 대부분의 섹터들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 지금 이제 15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출발 상황과 함께 또 짚어주시고 주목해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또 강한 흐름들 나와주는 게 이제 드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톤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뭐 KCS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뭐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고 있죠.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또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재료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잠깐 반짝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미국 시장에서부터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제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구글이 또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해 또 1월 달에는 CES 2025에서 또 양자컴 관련된 재료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재료들도 임박해 있고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테마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도 있지만 이런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로봇 요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양자컴 관련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안에서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조금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 이외에 아직 덜 올랐거나 재료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부각을 못 받았거나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종목들, 다른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이제 다 일일이 살펴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안에서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자료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부분들도 살펴주셨는데 양자 컴퓨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CES 2025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미 너무 오른 종목들 말고요. 현재 재료는 갖고 있지만 그동안에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들 또 후발주로도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상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 살펴갈 수 있는 이런 자료들과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이 3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송 중에만 QR코드가 열려 있고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는 굳게 닫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들어오셔서 강한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대비하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난 한 주는 조금 이제 개장 첫날이기도 하지만 좀 어영부영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또 시장의 흐름이 또 나쁘지 않게 첫 스타트를 시작한 것 같으니까 이 주 후반부까지 또 이어지는 대략적인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조금 소화하는 동안에 국내 증시 잘 버텨준다면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도 되는 단계이고 그게 어려우시다.
나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함께 하시면서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도 섹터, 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고 싶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